근데 여기서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대출을 더 많이 받는 방법. 방빼기 안 하고. 네. 방빼기가 2,500이나 되니까. 그 2,500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요? 금강 메트로빌, 요거 한번 볼까요?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금강 메트로빌 아파트고요. 이것도 1억 5,300만 원인데 권리적인 이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거에 1억 465만 원에, 이거 거래 금액이 좀 특이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받았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는 공시가 1억 이하 중에 해볼만 합니다. 제가 순천시 조곡동을 잘 몰라요. 순천시, 여기구나. 근데 순천시청에서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시청이 바로 이쪽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 네, 그러네요. 네, 조곡동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2평 단일 평수고요.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보니까 와, 오, 1억 3,800, 1억 2,200, 좋은데요? 1억 5,800, 1억 6천! 와, 미쳤다! 들어가야겠는데요, 이거? 그 거래량도 엄청 많고, 네. 뭐 1억 몇 천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거의 동양하고 남양하고 뒤섞여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가격 편차가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동양이냐 남양이냐에 따라서 좀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남양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이 104동하고 105동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동양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네. 근데 104, 105랑 뭐 101, 102, 이 정도는 그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순으로 봤을 때, 동양하고 남동양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동양은 지금 1억 3천이고, 지금 남동양, 아까 여기 101동, 102동, 105동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7층이니까 로얄층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떨어졌냐? 시세보다도 지금 한 5천 정도? 싸게 내려와 있거든요. 키키님 이거 얼마에 입찰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9천만 원? 9천만 원? 네. 너무 적게 적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 근거는 혹시 뭔가요? 최저가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많이 먹고는 싶고. 정확한 사람의 심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9천 정도 네네.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네. 되면 혹시나 이게 32평형이다 보니까 네. 이 아파트 상태가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네. 볼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문을 보니까 이상하진 않은데요? 그쵸? 향은 이게 남서향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거의 동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쪽이 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산뷰가 딱 나오잖아요. 와. 문 딱 열었을 때 산이 쫙 펼쳐지니까 새가 또 지적이고. 내가 돈 쓰고 관리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너무 좋은데요?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산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키키님이 한 9천만 원에 네네. 입찰해보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4.67사니까 네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9평이 안 되니까, 9평 이하죠. 네네, 안 되고, 1억 이하니까 법인으로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네. 그래서 취득세도 1% 내고 매도했을 때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고.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매입해서 바로 매도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요즘 방빼기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5천 방빼기 하면 한 5천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법인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1억 5,300, 그리고 낙찰가가 9천. 대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함수를 잠깐 쓰겠습니다. 감정가의 60%랑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방빼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지금 2,5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2,500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인을 하더라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대출을 더 많이 받는 방법. 방빼기 안 하고. 네. 방빼기가 2,500이나 되니까. 그 2,500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요? 신탁 대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방빼기를 안 해요? 방빼기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7,2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낙찰가가 9천에 매입을 해서 대출 7,200 받으니까 취득세 제외하고 1,800만 원. 소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신탁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월세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증금이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세를 그냥 얼마라고 할까요? 그냥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천에 5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탁사랑 계약을 하고 신탁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수익권자인 은행이 먼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1050에 임차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출을 바로 이렇게 2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가져가는 거구나. 예. 그렇게 되고 투자금은 똑같이 1,800만 원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임차로 세팅하는 거를 사실 좀 지방 아파트다 보니까 좀 예외적인 변수를 두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탁 대출로 해서 1,800만 원만 이제 투자를 해놓고선 투자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800만 원을 저는 투자를 하고 팔릴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신탁 대출 해놓고. 그럼 진짜 소액이네요.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긴 하지만 32평이기도 하고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경매로 안전마진을 한 4천 정도, 3, 4천만 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달랑 1,8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3,600이면 거의 200%를 그건 아니지. 아니. 왜냐면 세후 수익이니까. 물론 여기서 법인이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면 2억 이하 9%, 네네. 그 다음에 추가과세 20% 네. 되니까 한 30% 정도 세금이 날라가고 그쵸. 중간에 또 뭐 복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나가게 되면 실제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한 1,000에서 1,500 정도 세후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그냥 미쳤어요. 와, 거래량이. 몇 개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프로 보면 막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우리 월천공주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네네네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대출의 단점은요, 원래 우리 일반 근저당으로 했을 때는 월세 보증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대출을 상환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신탁대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가야 되니까, 투자금을 줄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보증금마저도 나는 대출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신탁 대출은 신탁 보수가 지출이 되고 금리가 약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근저당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 대출은 저는 투자자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투자금 우리가 2,500만 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워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차 세팅하고 파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나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지방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특히 32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뭐 단순 수익률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실거주하는 수요가 월등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네요. 안 가봤습니다. 진짜 안 사겠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실거주자한테 팔기 위해선 공실로 방치된 다음에 파는 게 좋다. 네네네. 깊은 깨달음이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추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또 있나요? 그럼요.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공실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6달이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 보면 남녀의 그런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 스터디원들 중에서는 인테리어 하는 기술이 기가 막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등기 치고 2달 내에 다 팔더라고요. 또 하나 공실이 몇 달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실제로 제 에피소드인데요. 제 친구가 동탄에 빈 아파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공실인 채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너 미쳤냐? 그럼 어떡해? 그거를 실제로 팔릴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2년 전월세를 맞추기도 애매하니까 네. 이럴 때는 단기 임대를 줘야 돼요. 대박이네요. 단기 임대를 주면 네네. 실제로 이자를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새로 이사 가야 되는 아파트와의 그런 갭이 몇 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단기 임대 보면 33M2라는 네.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올려놓으면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옵니다. 와.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자라도 이제 뽑아야죠. 그래서 원래 받는 이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얘기해요. 요거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특약 조건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죠. 단기임대도 그런 특약을 쓰나요? 뭐 협의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네, 이게 팔리면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다른 데 나가. 좋다. 이사비 주면 되잖아요. 억 단위 아파트가 팔리는데 1, 200 뭐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죠. 당연히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해보자
달려보자님, 부동산에서 신탁대출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럴 때는 이게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신탁, KB 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내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거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떻게 증명하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주가 무궁화 신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탁사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위탁자가 나오는 공적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게 뭘까요? 신탁 공부? 신탁 원부입니다. 반만 알았네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우리가 발급을 하게 되면 네네. 그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한테 보여주면 이게 위탁자가 누구고 수탁자가 누구고 우선 수익권자가 누구고 그래서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와, 방법이 다 있네요. 예, 그렇죠. 물론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신탁 대출 이거를 담보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 신탁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좀 짧아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교육시켜 가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게 URL도 주고 신탁 원부도 뽑아서 드리고 네네. 이런 운영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렴하고 실제로 입찰을 해볼 만한 물건이다 와. 라는 겁니다.